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만 되면 원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으로 새로 생긴 테크노아트 학부 학생들도 학교 행정상의 실수로 많은 과목이 열리지 않아 수강 신청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재희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신설된 우리 대학교 테크노아트 학부. 테크노아트 학부는 본래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이지만 지난 17일 1학년 수강 신청에서 학교의 행정 실수로 인해 학생들의 소속이 신촌 캠퍼스 무소속으로 표기돼 테크노아트 학부생들이 UIC 수업과 전공 수업, 채플까지 모두 신청하지 못하는 등 수강 신청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테크노아트 학부생들이 수강 신청 당일 그들의 소속이 잘못 표기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연락했지만 9시 30분이 지나도록 상황은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전공 과목과 채플을 비롯한 UIC 수업을 모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학생들이 다른 수업의 신청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본래 3학점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제한된 신촌 캠퍼스 수업의 경우 테크노아트 학부생들은 무제한적으로 신청이 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당황을 해서 저희한테 1학년들에게 주어졌던 8월 17일 당일에는 저희 학부생 대부분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수강 신청을 다 망쳐서 이러한 사고는 학술정보원의 행정 실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 측에선 테크노아트 학부생들을 위해 20일 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열어 UIC 교양 수업 120여석을 추가적으로 열었고 테크노아트 학부생들을 위한 분반이 따로 개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 사태로 인해서 TED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혼란을 겪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생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UIC 측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해줬고 빠르게 대응해줬고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넣는 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번 수강 신청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학점까지로 제한된 신촌 캠퍼스 수업을 초과해서 신청한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는 이미 17일에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6학점까지 들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이 학생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20일에 신촌 캠퍼스 수업을 6학점까지 추가적으로 신청하려는 사건이 벌어져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신설 학부의 수강 신청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한편 또 다른 수강 신청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강 신청 기간에 학부대학의 행정상의 실수로 글쓰기 과목이 제때 열리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방지영 기자입니다. 전공 진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글쓰기 수업. 1학년 수강 신청 날에는 자신의 계열에 지정된 수업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학년 수강 신청일에는 체육학과와 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수업을 제외하곤 계열에 제한 없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전학년 수강 신청일엔 신청 가능 시각인 9시 정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수업의 탁과 제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학부대학 행정팀의 전산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9시에 발견을 하고 그 학과 제한이 안 풀린 걸 발견하고 바로 풀었는데 좀 5분 정도 조금은 지체가 됐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다른 계열의 글쓰기 강의를 신청하려던 학생들은 빨리 탁과 제한이 열리길 기다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탁과 제한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강을 신청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봤지만 계속해서 아무리 클릭해도 수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페이지가 떠서 결국 그 글쓰기를 넣지 못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니까 교수님한테 결국 찾아갔어야 됐고 겨우 목요일이나 완성된 학점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학교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강 신청에 성공해야만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비합리적인 수강 신청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대학 행정팀은 이와 같은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해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YBS 뉴스 방지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적을 몰래 훔쳐보고 이를 SNS에 올린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집으로 성적표가 배송되는 것도 달갑지 않은 마당에 SNS에 내 성적이 올라와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이 우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전기전자공학부 김모 씨는 자신이 가입한 프로그래밍 동아리 풀C 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중 Y색의 보안상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 허점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악용하여 타인의 학점을 열람하고 그와 관련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49조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모 씨의 행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나 개인정보를 침해한 당사자들은 사과나 상황 수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모 씨와 물의를 일으킨 동아리 풀씨 회장 최진욱 씨가 새연넷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과글을 본 학우들은 저지른 행위에 비해 사과가 부족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과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학교 내 언론들 YBS나 연세춘추 같은 언론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보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한편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사고이므로 학교 측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피해 규모나 개인정보 유출 정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 발표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학교와 소극적인 사건 당사자들, 대자보 부착과 같은 적극적인 사과와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권영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생명시스템대학이 단과대 건물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생명과학 기술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생명시스템대학. 그러나 우리 대학교 소속 16개 단과대 중 건물 신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영대학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단과대 건물이 없는 대학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시스템대학 학생들은 과방과 강의실 등의 문제로 여러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시스템대학 단과대 건물이 없어서 일단 학생의 업무가 어렵고요. 과방도 엄청 어렵게, 지금 생명대 학생회실도 엄청 어렵게 따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약간 소속감도 떨어지는 약간 불편함이 있고, 강의실 대여 같은 것도. 또한 우리 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은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BK21 국가사업단 연구를 시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공간이 협소해 연구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문의 특성상 한 실험실에서 여러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세포 배양과 같이 공동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훌륭한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생명시스템대학의 건물 설립이 실현된다면 실험실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단과대 단위협업을 통한 연구효율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시스템대학 고유의 단과대 건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물 설립에 대한 학교 측과의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쪽에는 아직 그 관련 내용은 전달받은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예. 생명시스템대학 학생들의 고충 해결과 연구 효율의 증대를 위해 하루빨리 학교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YBS 뉴스 고성호입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다가오는 2012 정기연고전을 앞두고 교무위원을 비롯한 총 동문회 4bin이 참석한 연고전 출정식이 지난 6일 총장 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출정식엔 축구, 농구, 럭비, 빙구, 야구, 5개 종목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가병 총장과 박삼구 총동문회장 등은 각부 주장과 학생단체장에게 연고전 승전을 바라는 의미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정식은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총동문회는 연고전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6시에 학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둘째 주 캠퍼스 소식입니다. 본 연세교육방송국 YBS와 고려대학교 방송국 KUBS가 공동 주최하는 제35회 연고연합방송제가 오는 9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우리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연고연합방송제에선 드라마와 함께 풍자를 소재로 한 짧은 길이의 영상물, 스팟이 사용됩니다. 티켓은 학관 및 종합관에 설치된 데스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YBS 뉴스에서는 정기 연고전 연세의 승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월 둘째 주 Y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